냄새. 아니 무슨 손을 이딴 식으로. 정신 나가네. 아니 쓰지 말란 얘기지 이거. 아, 그냥 진짜. 아무튼 볼게 필링. 자, 여기 보면 자 이쪽이다 이쪽 맨 앞에 간단하게 내용들 정리하면서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이제 과학의 기본량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건데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미시세계는 작은 거지. 그리고 거시세계는 큰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미시세계는 어떤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냐면 뉴턴 역학이 성립되는 세계를 뉴턴이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는 세계가 미시세계야. 아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성립되는 세계가 미시세계야. 그리고 거시세계는 뉴턴 역학이 현대물리라고 한다. 여기를 현대물리. 현대물리가 성립하는 공간이 미시세계고 뉴턴 역학이 성립하는 공간이 거시세계가 돼.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 수치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시세계는 원자 수준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있으면 수소 원자의 사이즈를 연구하는 어떤 것들. 근데 이제 구분하기 가장 편한 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있긴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 걸 이제 미시세계. 그럼 거시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보통 비교를 이제 태양계 사이즈로 얘기를 한다고. 태양계 사이즈로. 그래서 미시세계는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수소 원자 지름이 대략 0.1 나노미터 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한다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의 단위는 아토초라고 하는 시간을 쓰게 된다 이거야.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 아토초인데 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다 이거라고. 10의 마이너스 18승 초. 그러면 0이 18개 달린 거지 초로 바꾸면 18개 분의 1초다 이 뜻이라고. 바꿔 얘기하면 뭐니? 졸라 짧다 이 뜻이라고. 그냥 되게 짧다. 근데 처음 보는 단위들이 있으니까 아토, 나노 요게 10의 몇 승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를 의미한다. 그래서 수소 원자 사이즈 기준으로 이제 미시세계를 얘기한다 이거고 거시세계는 태양계 사이즈.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여기를 돌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 요 반지름을 1AU라고 부른다고. 1AU. 1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이거를 천문 단위라고 그래요. 천문 단위. 천문 단위. 이게 뭐의 약자냐면 아스트로nomic 유닛이야. 1천문 단위. 1천문 단위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이거라고.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걸린다 이거. 365일. 그래서 거시세계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미시세계는 저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보면 유튜브에서 파워 오브 10이라고 하는 유튜브 있어. 요거 봐. 되게 재미없는 거 한 9분짜리. 뭐가 막 커지고 뭐가 막 작아져. 이런 그림 같은 거 본다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자고. 문제 보면 자, 첫 번째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 크기에 따라서 뭘로 나눈다?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로 나누겠다 이거지.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눈다 이거고. 자, 그러면 원자, 분자 등 아주 작은 대상, 시간은 나노초 이하, 공간은 나노미터 이하의 단위를 사용하는 세계가 뭐라고 이게? 이 미시세계라고. 미시세계가 된다 이거지. 미시세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지름이 0.1 나노미터,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0 아토초 걸린다 이거. 자, 두 번째 사과나무, 태양계, 큰 대상, 초, 분, 일, 단위, 공간 이걸로 쓴다 하잖아. 이런 세계를 뭐라고 하겠다고? 거시세계라고 하겠다. 이런 단위를 거시세계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라고. 거시세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의 차이점을 물어볼 거야.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의 차이가 뭐냐? 이걸 묻게 될 거라고. 됐니? 자, 그래서 미시세계, 거시세계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재는 거잖아. 뭔가를 재는 건데
자연현상 탐구할 때는 규모를 고려해서 뭐 얘네를 선택해서 잰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보자. 얘도 아까 나온 적두어라고 하는데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써지는데 10에 24승을 요타, 21승을 제타, 18승을 엑사, 15승을 페타, 테라 이게 쫙 있잖아. 요 중에서 주로 하는 숫자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얘네 크기를 나눌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10에 마이너스 1승이 대시. 그래서 저거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물에 부피 구할 때 데시리터 이런 거 하거든. 리터 데시리터 그거야. 대시. 10분의 1을 분배한다. 자, 그리고 센치가 100분의 1. 기준이 미터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미터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낸다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나눠진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학교에서 정리해주는 정도 단위만 보면 된다. 요거는 지금 싹 다 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있는 걸 다 해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측정을 하겠다고 처음에 시간을 측정한다. 시간을 측정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본인의 생활 환경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차 한 잔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다경이라고 불렀고 그게 대략 한 15분 정도. 그리고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한 식경, 한 30분 정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 구분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시간을 측정했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잖아. 그게 정확하진 않다 보니까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수정식이라 그래서 수정이 진동을 한다, 떨린단 말이야. 얘가 몇 번 떨릴 때를 1초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처음에. 그래서 대략 수정이 32,000번 떨릴 때를 1초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 보통 니네들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 그게 수정시계야. 시계에 보면 쿼츠라고 써있을 거야. 쿼츠. 그게 수정을 의미한다. 수정. 걔가 떨리는데 걸린 32,000번 떨리는데 1초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 자,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원자시계인데 원자시계 세슘 원자의 진동 횟수 가지고 해. 얘는 근데 대략 92억 번 떨릴 때를 1초라고 하겠다 이거야. 얘가 떨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횟수가 많을 때를 1초로 따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이 오차 범위가 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원자시계가 보통 3천만 년에 1초 정도 오차 난다고 얘기하거든. 3천만 년에 1초 정도 오차 난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는 3천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1000만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뭘 그러냐면 이게 계속 발달하고 있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시계하고 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시계하고 오차 정도가 달라. 그래서 이거는 오차 정도는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원자시계가 뭐냐에 따라서 오차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돼.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원자시계는 3천만 년에 1초 오차야. 3천만 년에 1초. 거의 오차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냐 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고. 그래서 현재는 원자시계. 근데 이건 엄청 크다. 전 세계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건 들고 다닐 수 없는 거라고. 요거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서 이제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물시계 있었고 자경루. 뭐 자경루가 뭐였냐면 이렇게 턱 설치해갖고 여기다 물통 설치해. 물통 설치해갖고 물이 쪼르륵 떨어지고 쪼르륵 떨어지고 쪼르륵 떨어지잖아. 요 물이 떨어지는 양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 12지신이 들어가 있어. 12지신이. 그래갖고 물 떨어지면 어떤 동물이 툭 튀어나와. 그럼 아, 몇 시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장영실이만 있어. 장영실. 그게 이제 물시계고. 그리고 별시계는 별을 이용해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시간을 추정한 게 별시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해시계는 해를 이용해서 안 보이고. 근데 비상교과서에서는 이 해시계가 조금 자세히 써 있다. 해시계가 비상교과서에서는. 그래서 해시계는 가로선이 있고 가로선이 거져 있고 세로선이 거져 있잖아. 다시 이렇게 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침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영침이라 그래. 영침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줄이 이렇게 가 있어. 가로로 줄이 가 있고 세로로 줄이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로 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시각을 의미해. 얘는 시각. 몇 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가로 줄은 계절을 알려주는 거야. 얘는 계절을 알려준다. 계절. 그리고 영침은 어딜 가리키고 있냐면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럼 방위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북쪽이면 오른쪽이 무슨 쪽이니? 동쪽이 되겠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야. 근데 얘는 해시계라 그랬지? 해가 뜨는 걸 이용한다고? 그러면 해가 어디서 떠? 동쪽에서 뜨겠지?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림자는 어딜 가리키겠니? 그림자는 해 뜨지 않는 해가 있는 반대 방향이 생기잖아.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림자는 왼쪽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가 동에서 남을 갔다 서쪽으로 가잖아. 그럼 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림자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그러면 요 세로줄을 읽으면 아, 몇 시다 대충 추정할 수 있겠다 이거라고. 요 세로줄은 대략 15분 간격으로 선을 그어놨다고. 15분 간격으로. 자,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림자가 생길 때 빛이 수직으로 갖다 꽂혀 이렇게. 그럼 그림자 안 생기지. 근데 얘가 살짝 비스듬히 갖다 꽂히면 한 요 정도 그림자 생기지? 많이 비스듬히 떠 있으면 그림자가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많이. 즉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가 달라진다고. 그럼 고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을 때야 낮을 때? 고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를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남중고도. 그러면 여름이 더우니까 여름이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아. 1년 중에. 보통 하지라고 하지. 그리고 겨울이 제일 낮아. 동지 때가. 그러면 여기 요 라인에 영침의 그림자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1년 중에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란 얘기야. 즉 여기 선에 있으면 아 하지구나 이 얘기라고. 그럼 제일 위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동지구나 이거 의미한다고. 그래서 앙부일구가 요걸 의미한다. 요걸로 이제 계절과 시간을 알려줬었다 이거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용했다. 근데 문제는 뭐니? 얘는 해가 떠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고. 해가 떠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밤에만 쓸 수 있지. 별이 보여야 되니까. 밤에도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지만 낮엔 별이 안 보이잖아. 태양이 밝아서. 그리고 시간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건 얘였고. 물시계. 물 움직이는 거니까 전 크게 상관이 없었지. 저걸 쓸 수 있었다 이거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을 측정했었다. 옛날 사람들은. 자, 그리고 규모, 공간 측정할 때 저기 중2 때인가 나오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실험.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시엔의 우물이 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시계 첨탑이 있을 때 태양빛은 지구에 나란하게 들어온다는 걸 이용해서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면 이게 그림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비례적으로 봤을 때 요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들어온 각을 측정할 수 있잖아. 요 각. 그럼 요 각을 측정해서 요만큼의 각일 때 이 거리가 몇 킬로다. 그러면 전체 지구 전체는 360도니까 한 바퀴 돌리면 그러면 얘는 몇 킬로가 될 것이다 해서 비례식 이용해서 구한 거. 그게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한 실험이 이런 거였다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한 실험이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거야. 이거 말고도 뭐 삼각 측량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런 걸로 쟀다가 중요한 거. 저런 걸로 쟀다. 자, 그래서 볼게. 시간과 공간을 그럼 어떻게 쟀냐 이건데. 첫 번째 볼게. 이쪽에. 자, 무슨 시계인데 얘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 제작된 시계로 3천만 년에 1초 오차가 났잖아. 얘가 제일 좋은 거네. 세슘 원자 시계지. 세슘 원자 시계가 된다. 그럼 여기도 세슘 원자 얘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 제작했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 가장 정확한 거다. 가장 정확한 거다. 근데 이 값은 변한다 그랬어. 언제 만든 원자 시계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만든 시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나라나 그 원자 시계 종류에 따라서. 자,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 측정 기기로 활용된다 이거고. 자,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림자 이용해서 지구 크기 측정한 적 있었다 이거고. 현대는 뭐 쓴다? 인공위성. 현재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와 자전지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건데 인공위성 이용한 게 이게 뭐야? GPS 얘기하는 거지. GPS 얘기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 인공위성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나의 위치를 찍고 싶어. 나의 위치를 알고 싶다고. 그럼 나한테 전파를 빵 쏜다고. 그러면 전파를 쏘고 돌아가는 데까지 뭐를 측정해? 시간을 측정해.
그리고 얘 전파 속도는 알고 있고. 그럼 이 거리 측정이 되지? 그럼 나의 위치 범위가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어딘지는 몰라. 그러면 다른 GPS가 한 번 또 쏜다고 나한테. 그러면 또 이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시간을 측정해. 이 시간을 측정해서 또 이걸 반지름 하는 원을 그려. 그러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 어딘가 몰라. 그러면 이제 접점이 2개 나왔지. 그럼 이 아이의 위치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GPS가 한 번 또 쏜다고 얘를. 또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다시 측정해. 그럼 다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겠다 이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만나는 현, 원들이 만나는 현, 얘 만나는 현, 얘 만나는 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아, 이 물체는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최소한 GPS 몇 개가 있어야 돼?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 3개는 써야 돼. 이게 내비게이션의 원리야.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 아빠 그 뭐야 차 타고 가다가 티맵 하다 보면 터널 들어가면 잠깐 먹통되지. 차 안 타봤니? 아, 이게 운전을 안 해서 관심이 없니? 그럼 터널 들어가면 얘가 먹통이 돼. 왜? GPS가 쏘는데 어디다 쏘니? 산에다 쏜다고 이제. 차에다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 니네 핸드폰에도 있잖아, GPS.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면 네 위치는 다 노출돼 있다고. 네 위치 다 나와. 그래서 니네 엄마가 마음먹으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왜 위치 추적 어플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스마트폰이 GPS, 인공위성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위치를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그걸 꺼버려야 된다고. 그 있어, 위치 추적 없애는 거. 나도 그거 있거든. 그래서 집에 있는 여성이 내 위치를 다 알아. 그래서 그게 왜 있냐면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어려서 이제 학교 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에 그 위치 추적을 까는데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어만 깔 수 있어. 그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내 이름으로 깐 거야. 그럼 내 거에도 깔려 그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성도 이걸 보려고 깔았어. 그러니까 얘가 나의 위치를 알아. 아씨. 그래서 아무튼 GPS가 그런 거야. 이거 없어져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려면 GPS 하나 더 있어야 돼. 왜냐면 시점을 알려줘야 돼. 시간. 몇 시에 찍었다. 몇 시에 찍었다. 몇 시에 찍었다. 그래서 현재는 GPS 몇 개 떠 있냐면 하늘에 24개 떠 있거든. 24개가 4개가 한 개 조로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총 6개. 4개가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빵빵빵 쌓고 위치 확인하고 있다. 근데 최소한의 위치 확인은 3개야. 최소한의 위치 확인은 3개라고. 근데 완벽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4개가 필요하다. 4개. 시간까지 지정하고 싶으면 4개까지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판단한다. 이 얘기라고. 자, 중요한 건 이거다. 기본량. 중요한 건 기본량인데. 기본량.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다. 이거잖아. 이제 이걸 왜 정하기 시작했냐면 옛날에 어떤 정해진 단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만약 이런 거지. 야, 쌀 한 자루 가져와라. 쌀이라고 하지 마자. 쌀이 크긴 정해져 있으니까. 감자 한 자루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자루라고 하는 건 이게 포대 같은 거거든? 포대를 뭐라고 해야 되지? 볼 일이 없는데. 아파트에서 지하 가면, 1층이나 뭐 지하 가면 재활용하지. 재활용하러 가면 거의 뭐 집원 이상한 게 생긴 거, 이제 누리끼리하게 생긴 거. 그걸 포대라 그래. 포대. 그럼 그거 한 자루 가져오라고 하면 어떤 애는 감자 이만한 감자를 한 4개 채워서 꽉 채웠어. 근데 어떤 애는 여기다 감자를 조그만한 거를 막 채워놓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한 자루는 맞는데 개수는 얘가 많잖아. 근데 보면 크기는 얘가 크거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양이냐? 이게 애매하다고. 한 자루면. 이게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량을 정했다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정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정할 때 일단 길이를 정할 때 첫 번째 미터법이라고 해서 길이는 미터로 하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하자고 기본 단위를 정했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것들이 다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걸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기본량이 총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의 기본량을 이용하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스몰 L, 라지 L, 스몰 M, 라지 M, 스몰 T, 라지 T, 그리고 I 이렇게 나오거든. 기본량 이렇게 7개야. 자, 스몰 L 이게 거리야 거리. 아니 스몰 L 거리, 이게 거리다. 거리를 스몰 L로 표현했다고. 거리를 스몰 L. 그래서 얘는 기본 단위가 미터야. 미터. 쓸게. 밑에 M이랑 헷갈리니까 미터였다. 미터. 자, 그리고 라지 L 라이트 광도야. 광도. 얘는 광도야.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 CD 칸델라라고 썼다고. 칸델라. 얘는 칸델라. 다시 스몰 M은 질량입니다.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고. 자, 라지 M 얘는 물질의 양. 물 질량이야. 잘못 읽으면 물이라고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물질의 양이야. 물질의 양이지 물의 질량이다 이 뜻도 아니다. 물질의 양이다. 물질의 양. 그래서 얘는 화학에서 많이 써. 몰. 단위를 몰이라고 쓴다. 몰. MOL. 몰로 쓴다. 몰. 자, 그리고 T. T는 시간. 얘는 시간이다. 이거 시간. 그래서 시간은 기본적으로 초 단위 쓴다. 초 단위 쓴다는 얘기고. 자, 라지 T. 얘는 온도야. 온도. 근데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이 쓴다. 과학에서는 켈빈을 쓴다. 켈빈. 참고. 온도라고 하는 애가 섭씨가 있고 하씨가 있고 절대가 있다고. 절대 온도. 이렇게 온도 종류가 3개야. 섭씨가 셀시우스가 얘기해서 도씨. 하씨는 파렌하이트가 얘기해서 도 F. 절대는 켈빈이 얘기해서 K. 이렇게 쓴단 말이야. K, 켈빈. 얘네는 셋 다 뭘 기준이냐? 물 기준이야.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 라고 해서 100등분해서 나눠놓은 게 섭씨 온도야. 0도부터 100도까지. 요렇게 나눠놓은 게 섭씨 온도라고. 요렇게 나눠놓은 게 섭씨 온도. 두 번째, 화씨는 32도 F. 페럿이라고 읽어. 32도 F. 흐르는 걸 212도 F. 요 사이를 180등분해서 표현하는 게 화씨 온도야. 보통 화씨 온도는 유럽 애들이 많이 써. 아시아 애들은 주로 섭씨 온도 쓰고. 아시아 애들은. 그러니까 유럽이냐 아시아냐에 따라서 쓰는 온도 체계가 다르잖아. 그럼 과학에서 얘기할 때 어떠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통일시키자고. 그래서 얘는 분자의 운동 가지고 구분했다. 분자의 운동 가지고. 분자가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서 얘를 구분해놨다. 그래서 얘는 273.15켈빈일 때 얼고 물이. 그러니까 373.15켈빈일 때 물이 끓는다고. 그럼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0켈빈이라고 했다고. 이걸 다른 말로 절대 영도라고 그래. 근데 저런 건 존재하지 않아. 왜? 이거 되면 이 세상 모든 게 멈추는 거다.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온도 체계를 얘기한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온도 체계. 그래서 온도는 켈빈을 쓰겠다. 온도는 켈빈을 쓰겠다. 자, 세 번째 I. 얘가 전류야. 전류는 단위를 암페어를 쓴다. A. 암페어를 쓰게 된다. 이거 암페어. 이렇게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얘를 7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7가지로. 이거 외워야 된다. 무조건 이 7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 당연히 문제는 뭐가 나와? 다음 중 기본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혹은 다음 주어진 기본량과 단위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딴 거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 7개는 무조건 해요.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이딴 생각하지 말고 외워. 지금 외워. 지금 외운다. 그리고 맞아. 충격받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줄게. 직전 보강할 때 다음날 시험이 수학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면
수학이랑 같이 있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데 수학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직전 보강 때는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볼 거야. 내신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해설, 시험을 보고 해설 계속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시험을 본다. 하루 종일. 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직전 보강 때는 귀가 시간이 다를 거야. 누군 빨리 가고 누군 못 가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음날 옷도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시험. 근데 같이 보는 시험이 수학이야. 그러면 보내줄게. 그거 어쩔 수 없어. 수학이면 내가 보내줄게. 근데 선생님 저 영어인데 헛소리 하지 말고. 단위수가 과학이 더 많아. 단위수가. 과학이 단위수가 더 크다고 영어보다.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하면 돼. 그러니까 내신 직전 대비하기 전까지 그동안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꾸준히 했으면 분명히 잘 보게 돼 있어. 그때 가면. 근데 내가 안 했어. 근데 한 2, 3일 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억은 잊어. 아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볼 때 한 2, 3일 빡세게 했더니 점수 나오던데? 그건 중학교 때일 거. 중학교 때일 거. 지금 중학생이 아니잖아. 야, 중학생은 반에서 반이 A야. 반 정도가 A 나온다고.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아니다고. 지금은 뭐야 한 30명 3명만 A를 받는다고 한 반에. 3명만 10%면 그래도 니네는 옛날보다는 좀 여유로워졌잖아. 옛날에 4%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10%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미리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욕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그런 애도 있어. 직전 보강 때 안 나타나는 애도 있어. 자기 못 갈까봐. 그럼 뭐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 하지만 네가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그거는 네가 피했으니까. 근데 차분히 하면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는다. 아 대신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매겨는 준다. 내가 매겨는 줄 거야. 근데 밥 먹으러 갈 시간은 안 줄 거야. 왜? 너 가면 안 오니까. 밥을 시켜놓을 거야. 내 돈 앞에서 먹어. 아 돈은 내가 낼게.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먹으면서 계속 풀어. 먹으면서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사람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급해지면 외워진다. 전 암기가 약해요. 그날 네가 암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야. 아, 나 암기 잘하는구나. 그걸 그때 느끼게 된다. 근데 미리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차분히 조금씩 하자고. 한 번에 내가지 말고. 이 청소년들 저 미친놈이 아닌가. 아, 니네가 원하는 게 나하고의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잖아. 성적이잖아. 그게 제일 먼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좋은 대화를 해서 너의 아름다운 미래를 얘기해주고 이것보다는 일단 성적 나오고 나머지 거는 그 이후잖아. 일단 성적을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기본량을 이렇게 체결했다고. 그게 국제 단위계래. SI 단위계라. SI 단위계가 국제 단위를 SI 단위계라고 한다. 이걸 정하는 데가 도량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국제 단위계 도량형이라고 표현해. 자, 그러면 이런 기본량을 뭐 가지고 정했냐 이거잖아. 기본량을 정한 게 뭐냐면 물리상수를 가지고 정해. 물리상수. 이걸 이제 물리상수라고도 하고 기본상수라고도 하고 기본물리상수라고 부르기도 해.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야. 예를 들면 만유인력 상수. 그건 정해졌잖아. 이미 인간들이 구해놨다고. 만유인력 상수. 그렇지? 그리고 플랑크 상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리 공부할 때 무슨 상수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 그건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그건 정해진 숫자야. 그냥 아예. 그리고 뭐 아보가드로 상수 이런 거. 그리고 빛의 속도. 이것도 안 받겠지. 중력 상수가 만유인력 상수다. 이런 기본 상수들을 이용해서 기본량을 정했다 이거. 뭐 전화는 뭐 기본 전화, 이건 보통 일렉트론 2 이렇게 쓰는 거. 이걸 이용해서 정했다 이거예요. 숫자들이 막 있는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했다.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보자. 지금 기본량이야. 기본량 보면 길이의 단위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초,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광도 칸델라, 물질량이다. 물질량 아니고 물질량. 물질량
몰. 됐니? 자,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게 SI 단위계거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SI 단위계야. SI 단위계. 그런데 이제 통용적으로 우리가 SI 단위계는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 게 있어. 이걸 이제 BSI 단위계라고 하거든. 뭐냐면 시간을 얘기할 때 초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분도 있고 아워도 있고 데이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라고. 이렇게 통용해서 쓰는 표현들이 있다. 각도도 뭐 도가 있고 각도 분은 뭐냐면 각도 단위가 너무 커서 얘를 60등분해서 표현하면 분이라 그래. 그럼 초는 분을 60등분해서 표현하면 초라고 불러. 그래서 1분이라고 하는 각도는 60분의 1도야. 1초는 3600분의 1도가 되겠지. 뭐 그렇게 BSI 단위계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다고. 자, 두 번째 유도량. 유도량은 말 그대로 유도된 양이다. 유도된 양. 뭐 기본량을 기준으로 조합해갖고 만들어낸 물리량을 유도량이라 그래. 기본량. 예를 들면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 참고로 가속도는 악셀레이터에서 A라고 쓰면 돼.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그런데 시간의 기본량,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 시간의 단위는 초였지. 시간의 단위 초였다. 그렇지? 근데 속도는 아직 뭐 속도 다시 볼게.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시간분의 거리였지. 시간분의 거리였다고. 그러면 길이의 기본량이 뭐였어? 미터였어. 시간의 기본량은 초였잖아. 그치? 그럼 얘 단위는 초분의 m이란 말이야. s분의 m이라고.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이 분모, 이 발을 옆으로 눕히겠다고. 그리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겠다 이거거든. 미터 퍼 세크. 그럼 다시. 그럼 얘는 밑에가 초지. 그럼 위에는 미터 퍼 세크지. 이렇게 쓰지 말자. s분의 m이라고. 그럼 얘 뭐야? 번분수지?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나와? 세크 제곱분의 m 나오지? 맞아?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눕히겠다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길이의 기반량과 시간의 기본량을 조합해서 표현했다 이거야. 길이의 기본량과 시간의 기본량을 조합해서 표현했다. 자, 두 번째 힘 봐봐. 힘. 예를 들면 힘은 F. F는 MA라고. F는 MA. 질량과 이게 물리 공부 안 해도 저 시간 들어봤을 거야. F는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힘을 표현한다. 근데 질량은 기본량이지. 얘 단위 뭐였다? 킬로그램이었지? 그리고 가속도 위에서 했네.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아. 그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거라고. 근데 너무 길잖아. 너무 길지? 근데 이 힘을 정의한 사람이 뉴턴이야. 그래서 이걸 뉴턴이라고 그냥 쓰겠다 이거라고. 뉴턴이라고 쓰겠다. 그러니까 기본량을 나중에 이제 구분할 때 단위가 써져 있을 때 홀로 써 있으면 보통 기본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거 나오면 이제 혼란이 온다고. 기본적으로 홀로 써 있는 게 기본량인 거 맞아. 왜냐면 유도량은 조합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킬로그램 F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힘이라고 읽어. 힘. 킬로그램 힘. 중력하고 상관이 있어서. 자,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가장 최근에 한 거지. 물체가 한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결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힘은 앞에서 했잖아. 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였지. 그러다가 거리는 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지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한다? 줄이라고 쓴다. 줄. 혹은 힘의 단위를 그냥 뉴턴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유도량이라는 건 조합된 거라는 거. 유도량은 조합된 거야. 기본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걸 유도량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라고. 유도량이다 부르겠다. 됐니? 자, 볼게요.
자, 기본량과 국제 단위계 해서 과학에서 기본량, 자, 빈칸 있잖아. 뭐 순서는 상관없어. 답에 7번이 길이니까 길이만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 뭐 기본량 뭐 있다고? 길이. 이거 쓰자. 길이 있었고, 광도 있었고, 그리고 질량 있었고, 시간 있었고, 세 칸 얘는 물질량일 거고, 뭐 온도 있었고, 온도, 전류 있었지. 이렇게 7개가 있었다 이거지. 이렇게 7개가 있었다. 순서 상관없다고. 물질량 그 위치만 표시 잘하면 돼. 물질량 표시만 잘하고 나머지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두 장만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SI 단위에게는 현재 사용되는 SI 단위의 7개의 기본량. 자, 요거에다가 추가로 몇 개 더 있다. 이 얘기하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다. 자, 기본량에서 파생된 이것은 즉 속력, 밀도. 자, 다시 밀도. 밀도라는 건 기호를 쓸 때 고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의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호를 많이 쓰냐 덜 쓰냐의 차이야. 고등학교 때는 기호를 많이 써. 왜? 귀찮으니까. 말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대학교로 가면 더 많이 써 기호를. 왜?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그런가? 귀찮아서. 그럼 얘는 밀도는 글쓴자 로라고 써. 로라고 읽어. 로. 이렇게 생겼어. 로. 이렇게 생겼다고. 로라고 읽고 얘는 밀도는 뭐 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 초딩 때 배우지? 이거는 하트 이러고. 나 초등학생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트. 그래서 잘라서 V분의 M 이렇게 하잖아. 부피분의 질량으로 결정이 된다고.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인데 봐라. 질량은 기본량이지. 질량 기본량이야. 얘 단위 뭐였어? 킬로그램이었어. 킬로그램. 그치? 근데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야. 왜?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 얘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구하지. 근데 거리의 기본량이 뭐였니? 미터. 미터였지? 그럼 미터 곱하기 미터야. 그럼 뭐야? 세제곱미터.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입방미터라고 부를 거야.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랑 입방미터랑 같은 말이야. 입방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럼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됐지. 밀도 단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밀도의 단위가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물리량은 유도량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유도량. 그래서 유도량은 다양한 과학적 산업의 응용에 사용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본상수 내지는 뭐 물리상수 혹은 물리기본상수. 얘는 수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애들. 이 기본상수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겠다? 기본량을 만들겠다. 이걸 이용해서 기본량을 만들었다. 이 얘기라고. SI 단위계를 결정했다. 그 얘기다. 됐니? 자, 그래서 기본량하고 유도량을 이제 활용하는 걸 보면, 자, 다시 빈칸 보자. 기본량을 조합하여 생성된 양으로 넓이, 부피, 속력, 밀도가 있다. 뭐다? 유도량이다. 유도량이 된다. 유도량이 된다. 자, 밀도의 단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한다. 자, 응용해서 보면 뭐 작은 규모 측정. 그러면 이런 공통된 단위를 만든 건 당연하게 뭐 하려고 한 거야? 뭔가를 측정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측정할 때 이제 작은 규모도 측정하고 큰 규모도 측정하겠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찾아라 얘기야. 문제 쓸 때. 다 도움이 되는 거겠지. 이걸 나눈 이유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나눴다 이거라고. 역사적 발전은 뭐 미터법 있었고 도량 총이 있었고 SI 단위계 생겼다. 이런 얘기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얘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앞에 기본량에 나오는 내용에서 니네가 꼭 외워야 되는 내용들.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쉬었다가 스텝 1 이어서 볼게. 오늘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냥 골라서 안 하고 다 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내신 기출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아예 처음 생긴 내용이라서 내신 기출 문제라는 게 존재를 안 해. 아예. 그래서 여기 그냥 다 만들어진 문제거든. 이런 거 나오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풀 거야. 그냥 다 풀 거고, 다음 주부터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내신 기출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풀고 부족한 것만
풀어오면 좋다. 오늘 이제 그 챕터가 두 개가 나가기 때문에 주차별 과제가 두 개가 나갈 거야. 두 개가. 두 개가 나갈 거야. 저거 한 20에 30문제 정도짜리 두 개. 그러니까 요 앞에 기본량이랑 뒤에 측정은 네가 마음 먹으면 30분 안에도 푼다 사실. 우리가 9시 반 수업인데 네가 9시 와서 풀어도 다 풀긴 한다.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풀어라. 그래도 니네 그 시험 기간 나온 거 보니까 다행이더만 연휴 전에 끝나더만. 일부 학교는 연휴를 끼고 보는 학교가 있어. 한 개 보고 쭉 연휴 뒤에 2일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다고. 그런 학교보단 낫잖아.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전학가라 그랬어. 그딴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그만 다니라고. 아무튼 자 볼게. 스텝 1 그쪽 스텝 1 OX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돼요. 자, 첫 번째 자연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 수소원자는 거시세계에 속한다. 수소원자는 거시세계가 아니라 미시세계가 되겠지. 자, 미시세계의 시간 규모는 나노초 이하를 쓴다 그랬어. 나노초 이하. 그치? 시간은 아토초였고 거시세계에서는 천문 단위를 공간 규모로 쓴다 그랬고 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1AU다. 맞네.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자, 6번 플랑크 상수는 기본 상수에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이 기본 상수는 다른 말로 물리 상수라고 했었고 얘는 물리 상수라고 불렀었고 얘는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수치값이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수치값. 요게 이제 기본 상수, 물리 상수에 들어가서 뭐 중력 상수,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상수에 들어간다 이거로. 기본 상수에. 자, 기본량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자,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정의된다. 왜? 기본량으로부터 만들어낸 거니까. 자, 물질량의 단위는 몰이고 세포의 크기는 거시세계. 눈에 보이니? 세포가 눈에 보이면 빨리 가. 제정신이 아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거시세계가 아니라 미시세계가 된다 이거지. 미시세계. 11번. 자, 태양계는 거시세계 맞고 자, 빛의 속력은 기본 상수. 그러네. 과학에서 단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시켰다 그랬어. 자루 가지고 얘기해서 자루 가지고. 자, 시간과 길이의 측정 방법은 대상의 규모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거고. 자, 나트륨 이온이 눈에 보여. 이온이 뭔지는 모를 수 있어. 안 돼. 나는 중학교 때 한번 한단 말이야. 이온이 뭐야? 원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을 때 이때를 이온이라고 하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상태. 자, 나트륨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그걸 나트륨 이온이라고 한다. 그럼 수소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면 수소 이온이라고 부르겠다 이거라고. 그래서 얘는 미시세계. 맞네. 다 맞지 일단. 자, 16번. 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공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전이라고 해. 자전은 지 혼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65일 혹은 뭐 1년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국제 단위계에서 길이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미친 아이지. 이게 헷갈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거든. 누구나 공부를 하면서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의문이 되면 그만해야 돼. 그건 안 돼, 걔는. 그건 그만해야 된다. 네가 왜냐면 평상시 쓰는 표현이니까 킬로그램이라는 거. 너 키 몇이야? 이러면 60kg 이러니?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거. 자, 이게 답 잘못돼 있어. 물 분자는 것이 아니고 미시지 미시. 이게 동그라미에 대해서 다 고쳐. 이거 X야 틀려. 답 잘못돼 있다. 그치? 자, 기본량과 유도량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좋은 말이잖아. 맞아. 좋은 말은 맞아. 좋은 말은. 자,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랬었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고 부피는 세제곱미터였고 질량은 킬로그램이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를 BSI 단위계라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킬로그램만 쓰진 않잖아. 일상생활에서. 그람도 쓰잖아. 그럼 얘를 그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터만 쓰는 건 아니잖니?
센티미터도 쓰잖아. 그러면 그때는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다. 작은 단위로 바꿀 때는. 의미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긴 답이 이렇게 될 거고. 자, 21번. 세슘 원자식에는 약 3천만 년 동안 1초의 오차.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학교에서 저거 말고 다른 식으로 배우면 그렇게 기억해라. 내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지만 뭘 기준으로 얘기하나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자, 광도에 다닌 칸델라 맞고, 아보가드로 상수는 유도량이 아니라 이게 뭐였어? 기본 상수였어. 기본 상수 내지는 물리 상수, 기본 상수였다고. 자, 나노미터는 미시세계에 사용하는 공간 단위. 맞아. 미시세계에 사용하는 공간 단위. 자, 물체의 크기나 현상을 나타내기에 규모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네. 규모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거라고. 자, 26번. 국제 단위계에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고, 시간의 측정은 과거에는 자연현상, 뭐 해가 뜨고 지는 거, 달이 뜨고 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먹어도 된다. 괜찮아. 자는 거보다 먹는 게 나아. 먹어. 그리고 먹을 때 막 눈치 안 봐도 돼. 달라고 안 할게. 그냥 먹어도 돼. 다만 냄새 나는 거만 먹지 마. 뭐 짜장면 이런 거 있지. 왜냐면 그 주변에 냄새 나니까 먹고 싶어지잖아. 냄새 심한 거. 그런 거는 뭐 치킨 이런 건 안 돼.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왜냐면 자는 거보단 나아. 여기 와서 잠들면 안 돼. 자면 잠들면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 잠들면 안 된다고. 안 자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항상 수업할 때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수업하면서 자면 너 나 이해할 수 있니? 내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좀 작게 문제 풀어. 혹은 쓰고 있다가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럼 너 이해할 수 있어? 나? 없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 자. 야, 니네 엄마가 너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다고. 근데 네가 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니네 엄마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이 새끼 봐라. 이러고 쳐 죽일 거라냐. 그런 상황이야. 절대 자면 안 돼. 자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졸린 건 말이야. 피곤해서 자는 것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어. 듣고자 하는 의지보다 자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거야. 그러면 잠이 온다고.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감미로운 편이 아니라고. 너희 잠을 부르진 않아. 그러니까 안 자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안 자려고 좀 노력을 해줘야 돼. 최대한 잘 버텨야 돼. 최대한.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파서 결석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안 아플 테니까. 그래서 나도 웬만해서, 근데 난 잘 안 아파. 난 쓸데없이 건강해. 아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자꾸. 그렇게 잠을 깨면 안 되지. 그거는 안 좋으니까 몸에. 아무튼 아프지 않아야 돼. 결석이 없어야 돼. 최대한. 그리고 가족 행사는 좀 빠지고. 가족 행사가 생기잖아. 그러면 얘기해 엄마한테. 엄마 생각이 있어 지금?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내가 대학 가길 바래? 근데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 우리 집이 엄청 부자야. 근데 우리 아빠가 엄청 부자야. 예를 들어서 아빠 엄청 부자인데 우리 아빠 가족 뭐 이런 걸 엄청 중요시 여겨. 그럼 가. 그래서 그래야 니네 아빠가 너한테 재산 준다. 그런 거는 가도 된다. 근데 우리 집 평범해. 근데 자꾸 아빠가 강요해. 아빠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공부해. 싸가지 없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기 싫으면 방법이, 이건 진짜 어떤 선생님도 안 가르쳐줘. 공부하기 싫은데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네 엄마 아빠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 너를 먹여 살릴 수 있거든. 본인이 그런 쓰레기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쓰레기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나라에선 공부를 해야 돼. 안타깝지만 이 그지 같은 나라는 시작부터 불공평해.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돼. 불공정한 경쟁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평해. 근데 대학교로 가는 순간부터 이제 불평등의 시대가 네 눈앞에 펼쳐진다. 어느 대학이야 너? 이거부터 물어봐. 니네 옆집 아줌마가 너 대학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너 무슨 과야? 이렇게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걸 극복하려면 해야 돼. 근데 공부 안 하고 싶으면 뭐 자기가 뚜렷한 꿈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내 첫째가 우리 집이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중3이거든 지금. 이제 한 살 어려. 중3인데 공부를 안 해. 너무 안 해. 별로 취미도 없어. 그래가지고 얘 지금 바둑해. 바둑. 자긴 바둑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바둑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둑만 해. 일주일 내내. 지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다. 수학과.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꿈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면 공부해. 자, 세슘 원자식의 온도, 영향 받아. 온도. 그러니까 오차들이 생기는 거야. 어떤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전기장, 빛 이런 것들 사방에 영향을 받는다고. 뭐 중력, 중력,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다 바뀌어. 이런 것들에 약간의 오차들이 생길 수 있다. 자, 29번. 기본 상수는 자연에서 항상 일정한 값. 그래. 그러니까 이거 토대로 기본량 만들었다고. 자, 질량, 길이, 시간은 모두 기본량. 맞아.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않아도 수업 들으면서 그냥 외우는 거야. 자, 31번. 속력은 기본량 아니잖아. 이게 유도량이지. 미터 퍼 세컨. 뭐 길이와 시간의 조합이지. 길이와 시간의 조합. 자, 국제 단위계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는 섭씨 아니고 절대 온도지. 절대 온도. 켈빈. 아보가드로 상수와 몰 개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뭐를 찾았거든. 요걸 찾았거든. 자, 세슘 원자식에는 온도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자,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량. 맞지? 자,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 맞고. 국제 단위계에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맞아. 넓이와 부피는 유도량. 넓이가 어떻게 구해? 제곱미터지. 넓이는 제곱미터지. 이건 유도 안 해도 되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이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길이의 조합이지. 그러니까 유도량이다. 유도량. 길이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량이 이러면 안 된다. 길이끼리 조합했잖아. 아보가드로 상수는 기본 상수고 플랑크 상수는 변하지 않는 물리 상수다. 맞다고. 자, 다시 1번. 자,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 물질량의 단위인 몰은 원자나 분자의 양을 얘기한다. 얘는 원자나 분자의 양을 얘기하는 값이야.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표준화에 기여한다. 좋은 말. 자연세계를 시간과 공간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뭐라고 나온다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눈다고. 이게 되게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못 써요. 쓰라고 하면. 이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얘기하는 거야. 미시세계, 거시세계. 자, 미시세계에 사용되는 단위, 시간 단위 뭐였니? 시간 단위? 나노초 이하. 뭐 수소가 도는 건 아토초였으나 나노초 이하, 나노미터 이하 이거 쓴다고. 자, 46번. 거시세계에서 사용되는 공간의 단위. 거시세계에서 사용되는 공간의 단위. 거시세계는 AU지? AU. 근데 아까 미시세계에 사용하는 시간 단위 나노초라고 그랬잖아. 그게 진리는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뉴턴 역학이 성립하니 안 하냐로 나누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배워요. 그렇게까지 안 배워. 그러니까 나노초여야만 맞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나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런 파트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러니까 꼭 니네가 나한테 프린트를 갖다 줘야 돼. 그래야 그걸 토대로 분석해서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수소 원자 지름은 몇 나노미터? 0.1 나노미터였지. 얘는 0.1 나노미터였어. 세슘 원자시계가 1초의 오차를 보이는데 3천만. 이게 3천만 년이었지. 우리 책에서 3천만 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책에서는. 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1AU라고 한다. 1AU. AU지. 자, 전류의 단위 암페어. 전류의 단위 암페어. 자, 51번. 온도의 기본 단위 켈빈. 속력은 어떤 기본량? 속력은 미터 퍼 세컨이니까 길이와 시간. 자, 밀도의 단위를 국제 단위라고 표현하면 국제 단위계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뭐야?
기본량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기본량으로 밀도를. 그럼 기본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킬로그램 퍼 세제곱. 그치? 킬로그램 퍼 세제곱. 빛의 속력은 어떤 종류 상수라고? 기본 상수라고. 얘는 기본 상수 내지는 물리 상수라고 쓸 수 있다고. 자, 물질량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뭐라고? 몰이지 몰. 됐지? 자, 56번. 자, 유도량 중 힘의 단위를 국제 단위계로 나타내라고. SI 단위계.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쓰겠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앞에 다 했던 얘기들이다. 자, 세슘 원자시계에서 사용하는 원자의 고유 진동수는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 진동수가 안 변하는 성질, 즉 일정한 성질, 일정한 성질이야. 아, 이게 조금 약간 표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거.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OX나 이런 것도 있잖아. 요거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AI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AI 챗 GPT 이용해갖고 얘한테 학습시켜서 얘가 우리 사무실에서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야 OX 뽑아 이래갖고 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반복해서 물어봐서 암기를 시키려고. 자, 광도의 기본 단위 뭐다? 칸델라. CD 칸델라. 유도량 중 농도의 단위를 국제 단위계로 표시해. 농도가 뭐니? 농도가 진하기잖아. 그러면 농도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로 표현하잖아. 어떤 부피 안에 얼마의 양이 들어있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몰 퍼 세제곱미터.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야.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좀 볼게. 자, 1번인데 아니다, 이거 잠깐 시간 줄게. 이거 토대로 한번 풀어봐라. 18번까지. 자, 볼게. 자, 1번부터 보자. 1번. 자, 미시세기와 거시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미시세기 원자수의 작용이며 나노초 이하의 시간 내면 이렇게 된대. 자, 기억. 수소 원자는 미시세기다. 맞지? 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거시세기. 맞네. 자,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50초. 이렇게 빠르니? 150 아토초지. 아토초. 그렇지? 기억? 이응. 자, 2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야. 국제 단위계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좋은 말이잖아. 맞다고. 자, 국제 단위계는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이용해서 정했다. 그치? 자, 국제 단위계 현재 10개? 아니, 7개지. 7개. 자, 3번. 자,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맞고. 넓이는 기본량인 길이만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왜? 제곱미터니까. 그치? 자, 디귿. 속력은 기본량인 질량과 길이의 조합이다. 속력은 미터 퍼 세크지. 속력은 미터 퍼 세크잖아.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길이하고 질량이 아니라 누가? 시간으로 조합한 거야. 시간으로. 속력이 다니까 미터 퍼 세크니까 이걸로 조합했다고. 그래서 기억? 이응. 자, 그리고 이제 4번부터 문제 잘 읽어야 돼. 맞는 거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다음 중 자연현상의 시간과 공간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자, 기억. 태양계 크기는 1AU. 맞는 말이니까 답 아니고. 그렇지? 두 번째. 수소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0.1 나노미터라고 그랬잖아. 원래는 0.1 나노미터라고 했는데 나노가 얼마였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맞는 말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맞으니까 답 아니고. 자, 모든 자연현상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규모로 관찰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얘가 답이 되겠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렸다 이거잖아. 디귿이 틀렸다. 자, 5번. 플랑크 상수는 물리상수다. 맞지? 이번에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다. 맞고. 물리상수는 특정 조건에서 값이 변할 수 있다. 이건 물리상수의 조건이 아니지. 이러면 물리상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상수 혹은 기본상수라고 부르겠다고.
자, 6번은 다시 또 틀린 거 찾으라 했어.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찾으라 했다. 자, SI 단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니잖아.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잖아. 그럼 틀렸으니까 맞지? SI 단위 정의에는 빛의 속력과 같은 물리상수가 사용된다. 맞는 거니까 틀렸고 답이 아니고. 새로운 실험 방법이 발견되면 SI 단위 정의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새로운 물리상수나 이런 걸 찾으면 변경될 수 있다. 그럼 이거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옛날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꼭 진리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SI 단위계도 변했다고. 다만 가장 최근에 형성된 SI 단위계는 쭉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이 SI 단위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7번. 자, 다음 중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 그랬지. 자, 수소 원자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리터로 미시세계. 태양계 크기는 1A로 거시세계. 미시와 거시는 동일한 공간 단위. 달라. 하나는 나누고 하나는 AU. AU가 되는 거지. 기억? 니은. 자, 8번. 옳지 않은 거자. 자, 다음 중 시간과 공간 규모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또 틀린 거. 자, 기억. 수소 원자의 운동은 나노초 이하의 시간 단위. 맞는 말이지. 그럼 답 아니고. 답 아니고. 지구의 공전 시간은 초 단위. 지구의 공전시 초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 나타낼 수는 있겠지. 365일을 초로 바꿀 수 있잖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아니지. 그럼 이것도 답 아니고. 모든 자연현상은 동일한 시간 단위. 이게 틀렸네. 얘가 답인 거지. 틀렸으니까 답이지. 틀렸으니까 답이다. 그래서 디귿. 자, 9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야.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에는 전류와 온도가 포함된다. 맞고. 다만 전류의 기본 단위 뭐? 암페어. 온도의 기본 단위 켈빈. 자,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수 뭐? 기본 상수. 그의 기본으로 만들었다고. 넓이는 기본량 아니지. 넓이는 기본량이 아니었어. 자, 이게 문제에 스텝 1 정도까지 1, 2 정도 풀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야. 자, 10번은 자, 다음 중 유도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틀린 거. 자, 기억. 밀도의 단위는 틀렸네. 왜? 세제곱이지? 일단 이게 답이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조합해서 나타난다. 맞으니까 틀렸고. 전류는 유도량이 아니라 기본량이지. 맞고. 그럼 답이 뭐야? 기억 디귿이 돼야 돼. 이거 답이 니은 디귿 돼 있을 거야. 잘못돼 있어. 답지에. 기억 디귿이야. 기억 디귿.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서 틀렸다고 얘기해줬는데 꼭 답지 들고 와서 답이 안 그렇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만든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거잖아. 그럼 가장 최근에 한 얘기를 봐야지. 그때 내 눈에 안 보였다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알바 새끼들을 욕을 여기 이 아이 말고 교재 쪽 알바 아이들 검토를 시킨단 말이야. 한 10명 정도를 돌려가면서 그냥 풀어 해갖고 확인한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받았는데 항상 이상이 생겨요. 재택을 시키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재택을 시키니까. 자, 11번. 다음 중 자연현상의 관찰과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다. 태양계 관찰에는 천문 단위. 그렇지. 이거 미터로 하면 너무 커진다고. 두 번째, 세포 내부 관찰에는 나노미터. 왜? 작잖아. 미시세계지? 나노미터 사용하는 게 좋다. 자, 모든 자연현상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 자, 12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의 정의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SI 단위의 정의에는 플랑크 상수가 포함된다. 정의 옳지 않은 거니까 플랑크 상수 기본 상수잖아. 기본 상수 가지고 기본 단위계 만들었다 그랬지. 기본량 만들었다 그랬지. 맞지? 아이씨. 그러니까 답은 아니지. 맞는 말이니까. 두 번째, 새로운 실험 방법이 발견되면 SI 정의가 변경될 수 있다. 그렇잖아. 네, 답은 아니고. SI 정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맞다고. 문제 잘 읽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본인 또 헷갈리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냥 맞은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X라고 해놓고 옳지 않은 거니까 X라고 찾든가 그렇게도 상관이 없으니까. 잠깐만. 다음 중 기본량과 유도량의 차이래. 자, 길이는 기본량 맞고 속력은 유도량 맞고 질량은 기본량. 그치? 얘는 기본량. 그래서 헷갈리겠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디귿이지.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겠네. 디귿. 자, 14번. 다음 중 과학적 탐구에서 시간과 공간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래. 자, 작은 규모에서는 나노초 이하의 시간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돼. 뭐 다 똑같은 단위 써서는 안 된다고. 측정이 힘들다고. 큰 규모에는 천문 단위를 쓴다. 모든 현상에선 동일한 관찰 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과 규모를 정해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거라고. 기억력. 15번. 자, 15번은 다음 중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자, 물 분자의 크기는, 물 분자는 눈에 보이니 물 분자가? 안 보이지? 미시세계지? 미시세계. 태양계 크기는 거시세계. 근데 태양계는 눈에 보이니? 안 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태양 안 보이는데 이런 새끼도 있더라고. 목성 안 보이는데요. 그럼 멀어서 안 보이는 거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건 보이는 거다.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은 좀만 떨어진 저 동네는 미시세계네. 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거시세계. 모든 자연현상은 동일한 시간 단위로 아니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그럼 결국에는 봐봐. 이게 지금 계속 오답으로 나오잖아. 모든 자연현상은 동일한 시간 단위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주관식 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눠서 구분하는 이유가 뭐니? 이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보기를 읽고 나서 이 보기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를 풀면서 항상. 그래야 100점 맞는 거야. 100점. 근데 10%가 됐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90점 좀 넘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두세 개 정도는 틀려도 돼. 얼마나 여유로워졌니? 그 전까지는 한 개 정도 틀렸어야 된다고 1등급 맞으려면 4%니까. 근데 지금은 여유가 더 생겼잖아. 두세 개.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충분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1학기 중간고사야.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보면 쭉 간다.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보면.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 탈락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탈락자. 난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하면서 근데 그냥 안 되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애들이 뒤에다 뭘 붙이냐? 저 문과예요. 저 문과 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붙여. 내가 안 하는 이유를 정당화시켜야 되거든. 난 문과니까. 그럼 통사는 잘하냐 이거지. 문과면. 그럼 국어는 잘하니 이거야. 그러니까 문과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본인이 문과를 간다 하더라도 이과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문과여서 수학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니네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과학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국어랑 사회는 문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국어의 1등급의 82%가 이과야. 82%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국어 문과가 더 잘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문과로 가면 자꾸 자기가 학생량을 줄여. 요만큼만 해도 돼. 요만큼만 해도 돼. 이러면 밀리는 거야. 통합으로 가서 나중에 수능 보면. 우리끼리만 비교할 때 상관이 없었는데 통합으로 가버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문과를 갈 거지만 이과라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과이라 하더라도 1학년 때 통합과학은 잘해야 된다. 그건 무조건 잘해야 된다. 무조건. 힘들겠지만 힘들지. 이게 어떻게 쉽겠니? 나도 고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남아있진 않는데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남아있겠지. 아름다운 기억은 아니니까 별로 없어. 근데 못하겠어. 자, 16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 기본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온도는 국제 단위계 기본량 맞는 거고 넓이는 기본량 아니고 광도는 기본량. 그러니까 답은 니은이겠지. 니은이 틀렸으니까. 자, 17번. 이게 문제 풀어보면 못 풀만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잖아. 좀 쉽잖아.
자, 다음 중 자연현상의 시간과 공간 규모래. 자, 작은 규모에서는 나노미터, 미시세계. 거시세계는 천문단위. 또 똑같은 얘기야.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자, 마지막 18번. 18번. 다음 중 과학적 탐구에서 시간과 공간 규모를 고려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기억. 전자의 운동을 관찰할 때 나노초 이하의 시간 단위를 사용한다. 맞잖아. 자, 태양계를 관찰할 때는 초 단위보다는 얘는 1 단위가 훨씬 낫잖아. 초 단위는 너무 짧지, 태양계는. 자,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는 나노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맞잖아. 그래서 틀린 거 찾으려니까 니은이 되겠다, 이거지. 니은이 되겠다, 이거고. 그래, 이제 두 번째 질문. 측정과 표준인데 좀 일찍 쉴 때 있구나. 이어서 하기. 좀 일찍 쉬었다가 측정과 표준. 이렇게. 잘 된 애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왜? 그래야 자랑하지. 잘 된 애들은 배신하지 않아. 잘 되지 않은 애들이 나한테서 멀어져. 좀 짜증나니까. 아니, 내 생각해봐. 시험 봐서 내가 시험을 잘 보잖아? 그럼 다른 애들이 와서 막 시험 물어보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내가 내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자꾸 와서 3번에 몇 번이냐 물어봐. 죽이고 싶다니까? 나 틀렸는데?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되게 오랜 시간 함께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측정과 표준의 정보. 측정과 표준의 정보 볼게. 측정과 표준의 정보. 자, 그래서 보면 교과서도 꼭 가서 읽어보라고. 교과서도. 그냥 교과서는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쓱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야. 자, 측정. 재는 거잖아. 어림. 대충 때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정의가 측정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의 어떤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부른다 이거고, 어림은 어떠한 양이 얼만큼 되겠다고 추정한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어림이 되는 거야.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막 짓거리는 건 헛소리야. 그건 어림이 아니야. 어림은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물을 부어봤을 때 요 정도가 한 100ml 되겠는데 이런 건 어림이야.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건 어림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됐니? 그랬을 때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표준이라는 생각이, 지금 이 앞에 써있지만 측정, 어림, 측정 표준, 이게 주관식 답이 되기도 한다고. 뒤에 말을 쭉 써줄 거야.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측정 표준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지만 자동차 제한속도 여기 80km 구간, 이 기준이라고. 이 기준을 넘어가면 딱지 띄는 거고, 이 기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 미세먼지 농도 표준, 대략 한 15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대기 질이 안 좋다. 이하면 괜찮다. 이런 거. 그런 걸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고. 소음 규제도 마찬가지고. 밤에는 50dB, 낮에는 70dB.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측정값. 측정값은 값 아니지. 값. 측정값. 도구로 얻은 값이야. 그래서 참값에 가까운 근사값.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진짜 어떤 값인데 측정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측정 도구에 어떤 오차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이게 자를 대고 나서 이게 측정 도구잖아. 측정 도구야. 이걸 가지고 선을 쭉 그어서 10cm를 만들 거란 말이야. 10cm를 걷다고 해서 이게 항상 10cm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네 샤프심의 두께, 볼펜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런데 거의 10cm에 가깝긴 하겠지. 그런 걸 측정값이라고 한다고. 완벽하게 맞는 값은 아닌데 거의 맞는 값에 가까운 값, 근사값이라고. 그럼 오차는 실제 정확한 값과 내가 측정한 값, 요 사이의 차이, 그걸 오차라고 부른다. 오차. 근데 이 오차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체계적 오차가 있고 무작위 오차가 있어. 체계적 오차는 측정 도구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 그럼 이거는 여러 번 실험을 통하면 이 오차 값은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체계적 오차는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한 번 실험할 걸 10번, 100번 하면 이 오차는 점점 준다. 체계적 오차는. 근데 무작위 오차는 예상치 못한 거야. 예상치 못하게 팍 튀어나오는 그런 오차들이거든.
이런 거는 여러 번 한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야.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무작위 오차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작위 오차. 자, 그래서 보자. 문제를 보면 자, 측정의 역사 옛날에는 신체 가지고 하다가 신체 길이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정리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냥 첫 번째 이것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양의 크기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과정. 뭐라고 한다? 측정 얘기하는 거지. 측정. 자, 두 번째 이것은 측정 도구 없이 대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양을 추정하는 방식. 이건 어림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어림. 측정과 어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랬을 때 측정값은 실험 도구를 통해서 측정한 값.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 그게 오차가 된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러면 과학적 표준화를 위해서 국제 단위가 사용되고 주요 단위는 물리적 상수를 기반으로 정의다.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반복되는 거야. 그럼 얘 지금 뭐니? 이거는 세슘 133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 요만큼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뭐라고 한다 했다? 초라고 한다 했지. 초. 자, 진공에서 빛이 이만큼 동안 이동한 거리. 요게 이제 미터의 정의야. 미터의 정의. 얘는 미터의 정의가 되는 거고 얘는 시간, 초의 정의가 된다고. 빛의 속도 가지고 따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뭐야? 기본 상수잖아. 기본 상수 가지고 뭐 정했어? 기본양 정했잖아. 기본양 정했다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신호는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그거를 이제 신호라고 부르겠다. 신호. 그랬을 때 신호에는 뭐 음파가 있고 초음파가 있고 지진파가 있다. 신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형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얘는 음파, 초음파, 지진파 이런 거는 탄성파라 그래. 탄성파. 그러니까 파동이 형성됐을 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애를 탄성파라고 부른다. 매질이 있어야지.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즉 매개 물질이 있어야 돼. 즉 공기가 있어야만 소리가 전달돼. 혹은 뭐 물이 있어야 돼. 혹은 고체가 있어야 돼. 이런 매개 물질이 있어야만 소리가 전달이 된다 이거라고. 그런 파를 탄성파라 그래. 근데 얘는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건 전자기파라 그래. 전자기파. 얘는 전기와 자기적 진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파동이야. 그래서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 그걸 전자기파라고 한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여서 잠깐 다시 볼게. 파동이 있을 때 파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파형이 생긴다고 보통 그린다고. 이렇게 파동을 그렸을 때 시작하는 지점과 동일한 지점,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 있잖아. 이만큼의 거리. 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같은 거리가 되겠지. 동일한 지점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를 거야. 파장. 그래서 기호로는 람다라고 쓴다. 람다야. 들립 아니고 람다야. 람다라고 읽어야 돼. 람다. 자, 두 번째. 동일한 파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있지. 시간. 파동에서 이만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T라고 쓴다. 주기 T라고 쓴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파동에서의 시간은 뭐가 된다고? 주기가 된다고. 파동에서 거리는 뭐가 된다? 파장이 된다. 람다가 된다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 주기분의 파장. 그런데 얘가 한 파장 움직일 때 튕긴 횟수를 진동수라고 부를 거야. 진동수. 그럼 만약에 내가 공을 이렇게 튀기고 있단 말이야. 공을 튀기고 있는데 내가 손을 밑으로 내려. 그럼 주기가 길어지니 짧아지니? 한 번 튕겨버리면 짧아지지? 그럼 주기가 짧아지면 얘 튀기는 횟수가 늘어. 즉 주기가 짧아지면 진동하는 횟수가 늘어. 주기가 길어지면 진동하는 횟수가 짧아져. 그러면 주기하고 진동하는 횟수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하게 된다.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하게 된다. 진동수 프리퀀시에서 F라고 쓴다. 진동수 다시 진동수는 진동하는 횟수는 주기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오늘 쓸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쓸 거야. 다음 주에 도플러 효과 할 때 쓸 얘기야. 도플러 효과 할 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 그럼 다시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래서 이 파장 이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빛의 이름을 설정한다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쫙 있는데 요 위쪽에 있는 빛일수록 얘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야. 요 아래쪽에 있는 빛일수록 파장이 긴 빛이야. 그러면 감마선이 파장이 제일 짧은 거고 전파가 파장이 제일 길다 이 얘기야. 길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잖아. 우리는 가시광선을 눈으로 보잖아. 그럼 가시광선이 색깔이 있지. 빨주노초 파랗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무슨 색이겠니?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야.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다 이거라고. 근데 과학에서는 보라색까지 구분을 하지 않아. 그냥 파장이 짧은 쪽이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표현하고 파장이 긴 쪽이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얘 순서 정도는 알아야 돼. 누가 파장이 짧고 누가 파장이 긴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 물체들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애들이 파장이 짧은 빛이 나와. 온도가 낮은 애들이 파장이 긴 빛이 나와. 다시. 자, 네가 불을 켰거든? 근데 불색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 누가 온도가 높은 빛이라고? 파란색. 그래서 가스레인지 킨 파란색 불빛 나온 거야. 근데 촛불은? 촛불 안 켜봤어? 촛불은 약간 붉으스름해 색깔이. 왜? 온도가 낮아서. 가스레인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랗다고 빛 색깔이.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오면 온도가 높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 빛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감마선이 가장 에너지가 많아. 이 감마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방사선이라 그래. 이 감마선과 X선 얘네들을 방사선이라 그래. 방사선. 그럼 저 방사선 과학에서는 우주선이라고 부른다. 저 방사선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 왜? 에너지가 세니까. 쟤 맞으면 죽어. 저게 방사능 피폭이야. 방사능 피폭된다는 게 저 빛이 나온다고. 그럼 내 몸을 빡 때린다고. 그럼 내 몸이 막 영화나 이런 것처럼 막 뚫려? 막 구멍 뚫리니? 저 레이저 쏘면? 저게 레이저 총이거든? 안 뚫려. 뚫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죽어. 저게 방사능 치료잖아. 암 걸렸을 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건 방사선을 쏘겠다는 얘기거든. 저걸 쏜단 말이야, 몸에다가.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왜? 암세포는 너무 세니까 약한 빛 쏴서는 안 죽어. 세게 쏴야 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머리가 빠지게 되고 몸에 힘이 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요거는 맞으면 죽어. 근데 다행히 지구에는 저게 들어오지 않아. 저 빛은 지구 자기장이 다 차단해줘. 다행히.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다. 얘가 차단해서. 어쨌든 얘는 파장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 이거야. 파장이 짧은 애부터 파장이 긴 애까지 이렇게 이름 갖다 붙였다 이거라고. 됐니? 자, 근데 이 신호를 표현하는 게 파동의 형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호를 표현하기도 신호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준다는 얘기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거라고. 자, 그랬을 때 신호의 종류가 크게 두 개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아날로그는 얘는 자연의 신호야. 자연 현상 그대로 들어오는 신호를 보통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 그리고 디지털은 기계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된다. 기계 신호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니네가 주로 쓰는 말로 레트로 감성이 아날로그야. 레트로. 얘는 이제 디지털 요즘. 그러면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그냥 들어온 소리이기 때문에 신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 연속적으로. 이어졌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아날로그 신호는 측정을 하면. 근데 디지털 신호는 기계야.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들어와. 어떻게? 이진법을 써서 표현한다고. 이진법이 뭐야? 0하고 1만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신호 들어오면 0, 1,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요걸 이제 디지털 신호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얘는 곡선 형태. 얘는
0하고 1만 나타나니까 밑이나 위에 이렇게만 선이 거진다. 이렇게 형태가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류 흐르지 않으면 0, 흐르면 1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이제 활용되는 건 뭐 라디오 방송에 쓰는 전파, 테이프가 뭔지 모르지. 너무 옛날 얘기지. 테이프를 본 적이 없지, 그래. 그 옛날 드라마 봐야 보여. 무슨 이렇게 요렇게 카세트 테이프라 해서 요렇게 생겨고 여기 필름 같은 게 있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되게 살짝 돌아가는 거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고 요즘에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얘기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요거 봐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고 자연의 소리다. 얘는 불연속적이고 기계음이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의 장단점 정도만 비교하면 돼. 장단점. 장단점. 자, 아날로그의 장점. 아날로그의 장점은 자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신호들이야. 아날로그 신호들. 그래서 쉬워. 인식이.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생성과 전송이 간단해. 다만 문제는 자연의 소리다 보니까 컴퓨터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왔다고 쳐. 근데 이걸 컴퓨터 신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쪼개. 여기를 아주 잘게 다 쪼갠다고 지금 컴퓨터가. 이걸 싹 다 쪼개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면 아무리 작게 쪼갠다 하더라도 곡선이었던 걸 직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소실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문제점이. 그리고 이제 뭐 잡음 이런 거 섞일 수 있다 이거고. 그러면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게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고 정보 처리가 쉽다고 상대적으로. 근데 단점은 결국에는 얘를 추출할 때는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듣기 때문에 추출할 때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직선이었던 게 곡선으로 바뀌잖아. 그럼 약간의 정보의 왜곡이 생긴다. 정보의 왜곡이 약간이 생겨. 이게 이제 이어폰의 성능인 거야. 이어폰의 성능. 이어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얘를 좀 더 잘게 쪼개갖고 최대한 신호의 손실이 없게 해준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녹음했잖아. 그럼 이런저런 악기들을 집어넣어서 녹음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어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들어간 악기들의 소리가 다 들린다고. 내 귀에. 근데 이어폰이 안 좋으면 메인 소리만 들려. 그게 세밀하게 다 들리잖아. 물론 일반적인 사람의 귀로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냥 다 똑같다.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나 저기 중국산으로 산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너무 차이가 심한 것들은 좀 소리가 약간 잡음이나 이런 게 섞일 수는 있겠으나 크게 차이나. 근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보. 그럼 신호를 줬으면 신호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신호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을 정보라고 부른다고. 정보. 그래서 이 정보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형상화한 걸 정보라고 한다. 정보. 자, 그리고 뭐 센서는 외부에서 신호 주면 그걸 어떤 변환 장치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이제 센서잖아. 그랬을 때 사람으로 쳤을 때 눈, 귀, 전정기관, 코, 혀에 해당하는 게 감각이 지금 시각, 청각, 평형, 후각, 미각이라고 했잖아. 이때 이제 외부 신호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눈은 빛에 해당하지. 빛 감지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 센서라고 한다고. 광 센서. 두 번째, 귀 듣는 거잖아. 소리겠지. 그럼 이건 소리 센서가 되는 거야. 소리 센서. 자, 세 번째, 얘는 평형 감각이야. 평형 감각. 평형 감각. 그래서 가속도 센서. 이 가속도 센서는 핸드폰에도 있다. 휴대폰에, 스마트폰에도 있어. 그래서 얘 이제 기울면 화면 전환하고 이런 거 있지. 돌리면 화면 바뀌고 있잖아. 이게 다 가속도 센서로 하는 거야. 가속도 센서로. 그래서 왜 기능 중에 화면 돌아가는 거 없애는 거 있잖아. 그럼 그 기능을 없애는 거야. 그 기능을 없애주는 그런 거라고. 자, 코. 냄새 맡는 거니까. 가스. 뭐, 혀. 먹는 거. 먹는 거. 이온 센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센서의 종류가 엄청 많거든. 이 종류 다 못 외운다. 뭐 들어가는지 뭐 들어가는지 못 외워. 이거는 프린트 줬을 때 혹은 학교 교과서 가지고 수업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외워줘야 돼. 아, 이 센서는 뭐를 이용했다. 이 센서는 뭘 이용했다. 그거는 이제 내신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면 된다. 수능에서는 안 나와. 절대 수능에서는 센서의 종류를 묻진 않아. 그냥 정보하고 신호의 의미를 물어보겠지.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물어볼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광 센서. 이 예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광 센서 빛을 감지해서 본 건데 뭐 가로등, 바코드 스캐너, 광마우스 이런 거. 자, 소리 센서, 음파 탐지기, 초음파 진단기, 마이크. 자, 압력 센서, 압력 가한 거, 터치 스크린 누르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고. 온도 센서, 열 화상 카메라 뭐 이런 거. 가속도 센서, 휴대폰. 전자기 센서, 금속 탐지기, 도난 방지기. 자, 가스 센서, 화재 경보기 이런 거 있고. 이온 센서는 산염기 측, 염도 측정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종류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수 없다. 외울 수 없어. 학교에서 하는 것만 골라서 외우면 된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다.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워 일일이. 자, 그럼 책 볼게 이제. 책 보면 16쪽에 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측정 기술이 있어서 현대 기술은 스마트 기기와 센서를 통해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거야 이게거든. 증강현실 앱이야. 증강현실 앱. 증강현실 앱. 이게 뭐야?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넓이를 계산하는 걸 증강현실 앱이라고 부른다. 가로와 세로 길이 측정해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 자, 뭐 레이저, 거리 측정기, 경사기 앱 뭐 이런 게 있다. 자, 첫 번째. 자연에서 발생하는 빛, 소리, 온도 등 변화가 전달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신호. 여기 신호라고 하지. 신호. 자, 두 번째. 이것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했다. 정보네. 그럼 정보는 누구를 분석했다? 신호를 분석했다 이거지.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화 시켰다 이거라고. 그래서 센서 역할은 외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화하여 데이터화하고 있고 데이터화하는데 그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자, 그리고 다시 디지털 신호와 정보통신에서 자, 이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연 신호라 했잖아. 그럼 뭐가 된다?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지. 얘는 아날로그 신호가 된다 이거고. 두 번째, 이진수로 표현하니까 이진법 디지털 신호가 되겠다 이거고. 얘는 디지털 신호가 되겠다. 됐지? 자, 그리고 뭐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 이게 좋은 말이니까 잘 읽어봐. 좋은 말이니까 잘 읽어봐라. 근데 이건 안 좋은 거다. 잘 안 좋아. SNS는 물론 많이 하지만 많이들 하고 있겠지만 저거 결국 SNS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활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왜곡돼 있다고. 왜? SNS 보통 올리는 나의 생활은 평상시 내가 하지 않는 생활이야. 평상시 내가 하지 않는 생활 올려. 뭐 음식을 먹어도 내가 평상시에 먹지 않는 음식을 올리고 내가 평상시에 가지 않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것을 올리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관음증의 시대야. 자꾸 남을 지켜본다고. TV도 그렇잖아. 나 혼자 산다. 이렇게 걔가 생긴 걸 네가 왜 보냐? 걔가 뭐하고 살게 뭔 상관이야 너랑. 그걸 왜 쳐다보면서 좋아해? 남이 사는 걸. 근데 걔네도 그게 연출된 걸 거라고. 실제 그렇게 살지. 실제 본인이 사는 걸로 나오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 쉬는 날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 모르겠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쉬는 날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TV만 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모르겠다. SNS. 물론 이제 이걸 비난할 수 없다. 왜냐면 니넨 SNS지만 내가 니네 나이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 싸이월드. 도토리 주고. 그게 SNS의 시초라고. SNS 시초. 싸이월드. 그때도 나도 많이 했어 그때는. 그리고 막 그 미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 죽지. 여기 내 사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상태를 글로 쓰는 게 있다. 너무 창피해. 그때는 창피한 걸 모른다고. 이 속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 니네 SNS 하는 건 창피한 걸 모를 거라고. 시간이 지나서 네가 이때 올렸던 거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지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무튼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 스텝 1 문제 볼게. 자, 측정과 표준. 자, 첫 번째. 옛날 사람들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측정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렇네. 그치? 몸을 이용해서, 몸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거고. 두 번째. 천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어림 잡아서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쓸 수 있겠다 이거지.
자, 측정값은 항상 창값과 동일하다. 아니잖아.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랬지. 약간의. 자, 측정값과 창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한다. 맞지? 뭐 근사값과 창값의 차이라고 얘기해도 돼. 근사값과 창값의 차이. 측정값은 어떻게 구했다고?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구했다 그랬어요. 자, 세슘 원자 빛이 저만큼 약 92억 번. 저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한다. 맞지? 이걸 1초로 했다 이거라고. 그래서 3번 하나 틀렸고. 자, 6번. 자, 6번. 진공에서 빛이 저만큼 이동할 때 저 길이를 뭐라고 한다? 미터라고 한다. 기본 상수로 기본량 정했다. 어림은 측정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져야지. 정밀성이 떨어진다. 자, 측정 표준은 기준이 되는 거지.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체계를 정했다. 이게 이제 측정 표준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 이게 뭐야? 측정 표준이라고. 요거는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자,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는 지금 우리가 앞에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거 이제 글을 읽어보고 유추하는 거야.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그러면 위아래 소음 나는 거 차단하는 거 검사하겠다 이거잖아. 그럼 그거 검사는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서 허용 기준 넘는 측정하겠다. 그러겠지. 소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니야. 대략적으로 읽어보고 추정할 수 있다고. 자, 11번. 신호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맞지? 신호는 에너지 변화 때문에, 신호는 에너지 변화 때 에너지 변화에서 어떤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거라고. 전자기파와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그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빛, 소리, 전자기파 등은 신호에 해당된다. 그렇지?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거고, 센서는 외부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일단 다 맞네. 어디? 자, 16번. 자, 광 센서는 빛을 감지한다. 광이잖아. 광. 두 번째. 가속별 손소는 물체의 속도만 측정한다 했잖아. 이것만 측정한다. 아니라고 평형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거 보는 거였어요. 자, 압력 센서는 압력 눌렀잖아. 터치 스크린. 그렇지? 전자기 센서는 금속 탐지기에 이용한다 했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된다 이거지. 자, 21번.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이 아니라 디지털은 불연속이었지. 이진법. 자, 디지털 신호는 이진수로 표현한다 그랬고, 디지털 정보는 정보 용량이 적어.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방대하지 않다고. 적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야.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손실이 일어나는 건 아날로그지. 디지털 정보는 복사와 편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지? 니네 평상시에 USB에 넣고 다니고 뭐고 하잖아. 정보와 복사가 용이하다고.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을 때 광센서, 빛을 감지하는 거니? 사진이? 아니잖아. 광센서를 쓰지 않는다고. 자, 온도 센서는 저기선 온도 센서니까 온도계. 자, 아날로그 신호는 시계바늘처럼 연속적으로 변하고, 디지털 방식은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다. 그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자, 자연 신호를 센서가 감지하는 과정은 아날로그 자연 신호를 센서가 감지하고 있어. 그럼 아직 변화는 안 됐지. 그러니까 아직은 아날로그지. 기계식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자, 31번. 디지털 방식은 반영구적으로 정보를 보존할 수 있고, 이진수는 숫자 0하고 1만을 이용해서 표현했다. 자연의 신호는 센서를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될 수 있고, 디지털은 연속 아니 불연속. 아날로그는 반복됐네. 시계바늘처럼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거지. 시계바늘처럼. 36번. 디지털 정보는 이것도 반복됐네. 용량이 크지 않다 그랬지. 용량 작다고.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손실이 거의 없다. 맞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광 센서를 이용해 빛을 감지한다. 광 센서를 이용해서 빛을 감지한다. 빛을 감지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뭘 이용하는 거야? 광 센서를 이용하겠지. 광 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야. 자, 압력 센서는 눌렀어. 터치 스크린. 소리 센서는 음성 인식. 소리 듣는 거. 음성 인식. 자, 온도 센서는 적외선 온도계와 같은 장치. 자, 디지털 방식은 현대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뭐 휴대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
자, 진공에서 빛이 저만큼 동안 지나갈 때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 1m. 1m. 측정값과 청값의 차이 뭐라고 한다? 오차. 오차. 센서가 외부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신호 변화. 신호가 변화했다. 뭐 이 얘기야 그냥 신호 변화. 자, 46번. 자, 광 센서는 어떤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냐? 광이니까 빛. 가속도 센서는 뭐였어? 어떤 특성을 측정하냐 이거잖아. 평형 감각이었지. 평형 감각.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속도, 속도, 그리고 진동, 충격 뭐 이런 것들 어떤 외부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측정한다고. 자, 압력 센서는 주로 어디에 이용하냐? 계속 앞에 나와서 누구?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자,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는 뭐냐면 이 비트야, 비트. 비트. 그래서 바이트라고도 쓰는데 바이트, 비트, 바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 16비트, 32비트, 64비트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기본 단위야, 비트. 자, 디지털 정보의 장점 중 하나. 아무거나 쓰라는 얘기거든. 뭐 정보 손실이 적다. 이거 되고 저장 용량이 적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무한히 보관 가능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된다. 자, 51번.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빛을 감지한대잖아. 빛을 감지하면 뭐? 광센서. 광센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는 어떤 물리량을 재는 거니? 층간소음이야. 소음을 재는 거야. 소음. 소리지, 소리. 도시 미세먼지 인중 표준 물질은 뭐를 확인한다? 인중 표준 물질은 정확성. 측정 기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다. 자,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냐? 디지털이 쓰는 방식이 뭐였다고? 이진수.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주요 차이 뭐야?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얘는 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이다. 얘기라고. 연속인데 불연속이 된다. 이거라고. 자, 그래 그러면 또 잠깐 기다릴게. 뒤에 스텝 2 풀어보자. 측정과 표준의 정보 스텝 2. 1번 국제 단위계의 정의야. 국제 단위계가 다시 나왔는데, 자, 초의 정의는 원자의 주기적 현상을 기반으로 했다. 진동횟수 가지고 했었지? 맞지? 자, 미터의 정의는 빛의 속력을 상수로, 기본 상수로 썼다 이거고, SI 단위계는 변경된 적이 있으니까 앞에 있어야 되는 문제지? 틀렸네.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디귿이겠지? 디귿. 자, 2번 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이래. 자, 모든 측정 도구는 절대적 정확도라는 건 없지. 약간의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자, 오차는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맞지? 자, 반복 측정으로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아니지, 무작위 오차는 바꿀 수 없다 그랬어. 네, 틀렸다. 니은. 자, 3번. 자, 다음 중 어림과 측정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래. 어림은 항상 정확하다. 아니지. 부정확하지. 자, 측정값은 반드시 단위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뭘 측정했는지 알지. 단위가 없으면 뭘 측정했는지 모르지. 그냥 15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고. 자, 어림값은 실험 설계에 활용되지 않는다. 아니지. 가설이라는 걸 세우잖아.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측정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지. 실험 설계에 쓴다고. 자, 4번. 자, 다음 중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기억. 디지털 신호는 저장 용량이 적다 그랬었어. 자, 아날로그 신호는 전성중,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 잡음 이런 게 들린다 이거잖아. 자연 신호는 잡음 이런 게 들린다고. 자, 디귿. 디지털 신호는 연속 아니 불연속적인가. 그래서 기억해. 자, 5번. 다음 중 센서와 그 활용 분야의 연결로 적절하지 않은 거. 광 센서, 빛이잖아. 가로등. 되겠지? 압력 센서, 자동차 충돌 경고 시스템. 자동차 충돌 경고 시스템. 아빠 차 타고 가다가
후진 아빠 주차할 때 후진하면 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 하지. 이게 지금 눌러서 띠띠띠띠 소리 나는 거지? 누가 막 눌러드니 아빠 차? 아니잖아. 뒤에 차 보면 나중에 가면 봐봐. 차 뒤에 범퍼에 보면 이게 동그란 거 박혀 있다고. 동그란 거 박혀 있거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파 막 쏘는 거야 뒤에다가. 뒤에 전파를 막 쏘는데 이게 어느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전파가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짧아지면 부딪혀 삐삐삐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부딪히거든 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압력 센서가 아니라 빛을 쐈다고. 뭐? 전자기 센서라고. 얘는 전자기 센서. 전자기 센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 있지. 내가 3주 전인가? 여기서 나 살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든. 단 한 번도. 내가 받친 적은 있는데 내가 박은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공용주차장에서 박았어. 서 있는 차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차 나가려고 이게 나가는데 차량 인식이 안 된 거야. 그 차단기가 안 열렸어. 그래서 다시 차를 뒤로 빼야 돼. 인식을 하려면. 그래서 아씨 하고 뒤로 빼는데 뒤에 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 뒤에 차가 나오려고 서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에이씨 하고 하는데 띠띠띠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망가졌나 보네 해서 그냥 뒤로 갔는데 폭! 아 그러니까 아저씨랑 아줌마랑 애랑 3명이 타고 있었더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막았거든. 후진하면서 살살살살 가다가 박았으니까 폭 박았어. 아 나 미안해 죽는 줄 알았네 아저씨.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딱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 띠띠띠띠 믿어야 돼. 아 왜냐면 이게 너무 일찍부터 띠띠띠 하거든. 너무 일찍부터. 그래서 충분히 간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차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 차가 있을 거라고. 자 가속도 센서, 스마트폰의 회전. 그치 아까 회전. 화면 돌아가는 거 얘기했었지. 화면 돌아가는 거. 기억? 디귿인데 답이 틀린 거 찾는 거네. 니은이겠니? 니은. 자 1번. 자 1번. 자 다음 중 측정값과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기억. 측정 도구의 눈금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눈금 한계. 눈금이 엄청 세밀하게 다 갈려져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자대고 선 긋는 거 얘기했었어. 자, 두 번째. 반복 측정을 통해 모든 오차, 아니 무작위 오차는 못 바꾼다고. 무작위 오차는. 체계적 오차는 없앨 수 있으나 무작위 오차는 예상 불가능한 그런 오차를 그냥 무작위 오차라 그래요.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거. 자, 디귿. 오차가 있는 측정값도 실험 결과에 활용할 수 있다. 있지. 왜 이만큼의 오차가 난 걸 통계내서 이런 이 벌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역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니은이 되는 거지. 답은 니은. 자, 7번. 자, 다음 중 측정 표준이 필요한 이유야. 자, 측정값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표준이 있으면 개인별 측정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시험 성적도 측정 표준이 있는 거잖아. 절대평가 A 같은 경우 90점 이상이 A, 90에서 80이 뭐 B 이런 식으로. 자, 디귿. 측정 결과를 완전히 동일하게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비교 기준을 똑같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자, 8번. 8번. 다음 중 디지털 정보의 장점이래. 자,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거의 없다 그랬고 연속적 값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 그랬고 얘는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지.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는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그랬다. 근데 여기 역시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니은. 자, 9번. 다음 중 측정 표준이 필요한 이유야. 측정 표준은 측정값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인별 똑같은데 지금 개인별 기준을 통일하고 있고. 자, 그리고 측정 표준은 모든 오차를 제거 못한다 그랬어. 무작위 오차는 제거를 못한다 그랬어. 역시 틀린 거 디귿. 자, 10번.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리량을 표현한다. 디지털 신호는 이진수로 불연속적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기억.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다. 맞지?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 처리에 적합하다. 자, 기계적 신호니까. 디귿. 아날로그 신호는 전송 중 노이즈에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잡소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잡소리가.
그래서 옛날 것들, 옛날 비디오나 이런 거, 옛날 TV나 이런 거 보면 지직거린다고. 그때는 아날로그 송수신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잡음 제거가 잘 안 됐어. 근데 디지털화되면서 TV 화면이 점점 깨끗해지잖아. 그 노이즈 같은 걸 다 삭제시키고 있는 상황이야. 노이즈 같은 거. 기억니은. 자, 11번. 다음 중 측정값과 오차에 대한 설명이래. 자, 모든 측정 도구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반복 측정을 통해 모든 오차 안 돼. 무작위 오차 안 되고 오차가 있는 측정값도 실험 결과로 활용될 수는 있다. 자, 문제 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기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자, 12번. 아, 그리고 3월달에 니네 모의고사 보잖아. 모의고사 보잖아. 그거 시험 보면 중등이야? 아무 필요 없어. 못 봐도 돼. 물론 기분은 안 좋아. 기분은 안 좋은데 그게 뭐 너의 뭐를 결정하진 않아. 전혀 상관없다. 과학은 중등 범위 플러스 고등 들어와서 본 조금. 그러니까 여기 일부 나올 거야. 기본량 측정. 그럼 처음으로 이제 기출이 생기는 거야. 모의고사 기출이. 처음으로 기출이 생길 거라고. 그럼 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해서 그냥도 주고 변형도 주고 할 거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리저리 바꿔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과학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과학은 그림이 많지. 과학은 그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모의고사 그림을 많이 써. 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 왜? 그림 그리려면 포토샵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러스트레이트나. 그러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문제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림 따고 요걸 변형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은 그대로 쓰거든? 근데 생각해봐라. 시중 문제집 그림 쓰면 좀 그렇지. 선생님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 남의 문제집에 있는 그림 쓴 거니까. 그럼 어디 그림을 써야 돼? 모의고사. 전국의 모든 애들이 볼 수 있는 시험. 그리고 교과서. 교과서 그림 파일 따로 제공되거든.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걸 토대로 본다고.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정리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 그림들 다시 고시어 봐야 돼. 교과서 그림들.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림은 새로 그리지 않아. 빈칸 뚫는 걸 바꾸는 뿐이지. 그 그림들을 많이 봐야 돼. 수학이랑 달라. 왜? 수학은 선만 그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 그을 수 있다고 이건. 수학은 선만 그으면 되니까. 근데 과학은 얘기가 다르다고. 그림이 되게 복잡하다. 못 그려. 물론 엄청 꼼꼼한 선생님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이상하게 그리기도 해. 자, 12번. 다음 중 과거 사람들이 사용한 길이 단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래. 자, 손바닥 길이를 기준으로 한 뼘, 두 뼘, 한 뼘, 두 뼘 뭐 이거 한다고. 자, 양 손바닥으로 담을 수 있는 양을 부피다. 이만큼이 뭐 부피 얼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거 손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 자, 과거의 길이 단위는 오늘날 국제 단위계로 그대로 아니야. 안 썼지? 틀린 거니까 역시 답은 디귿. 자, 13번. 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원리를.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빛을 발사한 후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이거 이제 본인이 집에서 아빠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아빠 골프 치면 이게 쏘는 거 있어. 거리 측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혹은 본인이 아이폰이면 아이폰도 있지. 측정 앱 있잖아. 누르면 저기까지 거리 나와. 갖다 찍으면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삼각법을 이용해서 거리를. 얘 삼각법 아니지? 갔다 왔다잖아. 삼각형 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쏘면 팅팅팅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니. 자, 빛의 속력. 그치? 빛을 쏘니까 얘가 압력 차이야? 아니잖아. 압력 차이야지. 도달 시간 차이. 시간 차이. 니은이 되는 거지. 자, 14번. 측정값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측정값은 찬값에 가까운 근사값이며 근사값과 찬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한다. 기억. 더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오차를 줄일 수 있겠지. 자를 쓸 때도 눈금 간격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있는 그런 걸 쓸 수 있다 이거잖아. 두 번째,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때린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겠지. 어림값을 대신 사용한다. 이건 더 오차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역시 틀린 거면 디귿. 자, 디지털 신호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자, 정보의 손실이 적다. 장점이지. 저장 용량이 큰 게 아니라 작다 그랬지. 그치? 안정적이야. 그럼 역시 틀린 거니까 니은. 15번에 니은. 자, 16번. 광 센서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 빛을 쓰지 않는 거. 뭐가 빛을 안 쓰겠니?
이 가스가 빛하고 무슨 상관이야? 얘는 가스는 전혀 상관없겠지? 디지털 카메라는 후레쉬 있잖아, 후레쉬. 그리고 렌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 볼 거 아니야. 렌즈가 이걸 빛 들어오는 거 감지할 거고, 가로등은 당연히 빛내는 거니까 광 센서 이용할 거야. 자, 17번 디지털 신호의 특징. 연속 아니지? 이진수로 표현한다 했어요. 이진수. 그리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빛이나 소리와 유사하다. 이건 아날로그지. 얘는 아날로그가 된다. 그러니까 역시 아니다. 17번에 니은. 자, 18번 스마트폰 카메라 작동 과정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단계가 언제냐 이거야. 첫 번째,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그냥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온 거지? 아니야. 광 센서가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고 있어. 그럼 역시 이것도 아직 아날로그 신호 단계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진수로 바뀌었대잖아.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뀐 거지. 이게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이야. 그래서 디귿. 자, 19번은 층간소음 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거래. 야,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어. 근데 말을 보고 나서 유추할 수 있냐 이거야. 층간소음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상관있어? 소음이니까 소리하고 상관 있는 거겠지. 소리하고. 그러면 소리 센서 이게 당연히 있겠지? 근데 층간소음이 뭔데? 위아래 층에서 쿵쾅거리는 거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바닥 치는 기계 장치도 있어야겠네. 쿵쾅거리는 거 확인할 거니까. 맞지? 온도 변화. 온도하고 뭔 상관이니? 층간소음이.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20번.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야.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 복사와 편집이 자유롭다. 왜? 기계니까. 컴퓨터 생각해, 컴퓨터. 전송 과정에서 손실이 거의 없다. 똑같이 생각해봐. 카카오톡으로 파일 보내고 사진 보내잖아. 전송할 때 이게 손실되냐고. 잘 안 되지? 그대로 가잖아. 네가 찍은 사진 그대로 가잖아. 간혹 전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 그 통신망 문제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는 있으나 내가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사진 내 친구한테 줬어. 사진 변해? 안 변해. 정보 손실이 없는 거라고. 정보 손실이 있었다면 보냈을 때 바뀌었어야지. 얼굴이 바뀐다든가 뭐 내용이 바뀐다든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다고. 자, 21번. 자, 어린 값을 사용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억.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를 추정할 때, 멀리 있는 추정할 때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 대략 요 정도에서 얘기할 거라고. 뭐 지구가 이만하다면 지구에 비해서 요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대략 몇 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멀리 있는 거 할 때 어림 쓸 수 있다고. 멀리 있는 거 할 때. 자, 두 번째. 실험 설계를 위해 대략적으로 결과 이미 추정하는 거.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추정해놓고 측정해서 비교하는 거지. 이때 어림 쓸 수 있다고.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결과 기록할 때는 어림 쓰면 안 되지. 이때 측정값 써야 돼. 그냥 틀린 거니까 21번은 디귿. 증강 형실 측정입이 아까 뭐였니? 가로 세로도 길이 뭐 이거 재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거. 물체와 스마트폰 간의 거리 정보. 길이, 거리, 높이 뭐 이런 거 재는 거랬잖아. 그러면 거리 정보 있어야 하지. 있어야 돼. 두 번째,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물체의 크기 정보.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질이 뭔지는 가로, 세로 이거 재는데 재질하고는 아무 관련성 없지. 재질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맞는 거니까 틀린 건 디귿이겠어. 틀린 건 디귿. 자, 23번. 다음 중 가속도 센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래. 자동차 충돌 경고 시스템. 속도 변화 꽝 받으면 일단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파 막 쏜다 그랬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 쓸 거고. 회전 이것도 가속도 쓴다 그랬어. 근데 소음은 가속도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지. 소음은 얘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고. 기억 니은. 자, 뒤에 물질과 규칙성 요건데